대체불가 조항영문법 오늘 57강 되겠습니다. 유닛 57이고요. 과거 분사구문과 분사구문의 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분사구문도요. 현재 분사구문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일단 부사절이 있어야겠고요. 이 부사절에 집중한 상태에서 3단계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접속사 생략하고요. 2단계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부사절의 동사를 ing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예문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Because this book is written in easy English, it is easy to understand. Because가 접속사고요. This book이 주어네요. 그리고 동사는 is written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덩어리 묻고요. 컴마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is라는 형용사가 있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is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면서 하기에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전체적인 의미 파악할게요. 이 책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쉬운 영어로 그 책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깔끔하죠? 그러면 이 문장은 부사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따라서 분사구문 만들어 쓸 수 있겠죠. 3단계 갑니다. 먼저 1단계 접속사 생략. 2단계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this book과 it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부사절의 주어 자리에 명사가 쓰이고 주절의 주어 자리에 대명사가 쓰이면 이걸 바꿔서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를 생략하고 얘가 this book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의 동사를 ing로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러한 분사 구문이 만들어질 겁니다. Being written in easy English, this book is easy to understand. 괜찮을까요? 요거 바뀐 것도 보시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부사절의 동사가 이렇게 수동태 형태라면 결국은 being pp라는 분사 구문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상태에서 being 다음에 pp라는 과거 분사가 있잖아요. 이때 being은 대부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Written in easy English, this book is easy to understand.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과거 분사인 pp로 시작을 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연결이 된 과거 분사 구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부사절의 동사가 이렇게 수동태 형태인 경우 결국 분사 구문으로 만들면 과거 분사 구문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제가 이 현재 분사 때처럼 공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과거 분사로 시작을 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과거 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과거 분사 구문도 문장 끝에 문장 중간에 다 올 수 있긴 한데 중학과정에서는 큰 틀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요, 해석하는 방법은요, 현재 분사 구문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미가 있긴 한데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 분사는 원래 된 또는 되는의 의미가 있죠. 이 과거 분사의 의미를 그 뒤에 나와 있는 주어에 연결해서 해석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된 또는 되는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결국 과거 분사 구문은 접속사가 생략이 된 것이고요. 주어가 없다는 건 같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과거 분사 구문은 결국 수동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어와 수동 관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사 구문을 만들고 나서 얘 삭제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 주어와 이 주어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 분사 구문을 주절에 있는 주어와 수동 관계를 적용해서 의미 파악하면 깔끔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 분사 구문은 된 또는 되는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로 의미 파악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예문을 몇 개 더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encouraged by my words, he tried again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encourage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과거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원래 encourage는요, 용기를 북돋아주다, 격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격려받은 나의 말에 의해서, 즉 나의 말에 의해서 격려를 받은 그는 다시 시도했다. 얘 원래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컴마에서 이렇게 쉬어주세요. 나의 말에 격려받았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아, 나의 말에 격려를 받아서 다시 시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거 안 해도 괜찮다고요. 그냥 나의 말에 의해서 격려받은 그는 다시 시도했다. 의미 파악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밑에 볼게요. Damaged by the storm, the roof needs to be repaired immediately. 자, damage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인 pp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컴마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패턴 되겠습니다. 아, 과거 분사 구문의 패턴. damage는요, 손상을 입히다, 피해를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폭풍에 의해서 손상된 그 지붕은 즉시 수리될 필요가 있다.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요. 자, need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투부정사 형태를 보니까 아, 수동태 형태가 되었구나. 지붕이 즉시 수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요. 폭풍에 의해서 손상된 그 지붕은 즉시 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분사 구문의 의미 파악 여기까지 해주시죠. 자, 이제 분사 구문의 부정 가도록 할게요. 이거 시험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분사 구문을 부정할 때는 분사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쓴다. don't, doesn't, didn't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나왔어요. 이 분사도 준동사입니다.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모두 부정할 때 똑같이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 투부정사, 동명사 때 다 살펴봤던 겁니다. 그 원칙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분사 앞에 don't, doesn't, didn't 이런 거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As I didn't go to the party, I couldn't meet my friends. 자, as가 접속사고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컴마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부사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의미 파악해 볼게요. 제가 파티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다. 자, 원칙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부사절의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니까 생략. 얘를 지금 ing 형태로 만드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얘를 ing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going으로 만들고 나서 결국 분사 구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 그대로 쓰지 않고 바로 앞에 not을 이렇게 붙여서 만든다고요. 그러면 not going to the party, I couldn't meet my friends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의미 파악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시제가 과거니까 그러면 얘는 파티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친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파티에 안 갔으니까 친구들 만날 수 없었겠죠. 의미 파악은 됐습니다. 이렇게 분사 구문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됐어요. 밑에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분사 구문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원래 문장에 didn't가 있었으니까 didn't를 쓴다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밑에는 또 뭔가요? Going not to the party. 이 not이요. 분사구문 앞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관련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A번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왔네요. 1번을 보니까요. Covered 또는 covering with snow, the mountains looked beautif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 분사로 시작하든 현재 분사로 시작하든 그 뒤에 컴마가 있고 주어 동사가 연결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분사 구문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 분사 구문이 되어야 할지 현재 분사 구문이 되어야 할지 이거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자, 이때 결정의 기준은요. 주절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명사를 기준으로 수동관계면 과거 분사, 능동관계면 현재 분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볼게요. 산들이 눈으로 덮여져 있는 관계인지 산들이 눈으로 덮고 있는 관계인지 산이 눈으로 덮여져 있는 수동관계가 맞지 산이 눈으로 뭘 덮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과거 분사를 써서 과거 분사 구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의미 파악해 볼게요. 과거 분사 구문은 되는의 의미를 넣어서 주절 주어에 붙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덮여져 있던 그 산들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
현재 분사 구문을 만들지 과거 분사 구문을 만들지 그리고 의미 파악할 때 이렇게 기준을 잘 잡아서 보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네요. 결국 이것도 명사를 기준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2번이요. Stuck 또는 sticking in traffic, she couldn't arrive at the meeting on ti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stick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또는 현재 분사로 시작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분사 구문. 과거 분사 구문이 되어야 할까요? 현재 분사 구문이 되어야 될까요? 기준 어디 있다고요? 주절 주어 자리에 쓰인 이 대명사 얘가 기준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녀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체증에 갇혀 있는 건지 그녀를 기준으로 해서 그녀가 교통체증에 가두고 있는 거 그녀가 뭘 가도 교통체증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 분사구문 확정. 교통체증에 갇혀 있던 그녀는 도착할 수 없었어요. 회의의 정시에. 이것도 해결이 됐네요. 3번. Painted painting by a famous artist. This drawing is very expensive. 같은 패턴입니다. 과거 분사 또는 현재 분사로 시작해서 컴마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분사 구문. 주절 주어 자리에 쓰인 this drawing이라는 명사를 기준으로 이 그림이 한 유명한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건지 이 그림이 한 유명한 화가에 의해서 그리고 있는 건지 이거 능동관계 말이 안 되네요. 과거 분사 구문 확정. 그러면 해석합니다. 한 유명한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이 그림은 매우 비쌉니다. 괜찮을까요? 4번으로 갈게요. Played 또는 playing soccer with his friends, he sprained his ankle badly. 과거 분사 또는 현재 분사로 시작해서 컴마가 있고 주어 동사가 연결됐으니까 이것도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 전에 이거 판단하기 전에요. 잠깐 보시면 he sprained his ankle badly는요. 그는 그의 발목을 심하게 삐었다는 뜻입니다. 자, 주절 주어 자리에 쓰인 he라는 대명사를 기준으로 관계를 살펴볼게요. 자, 그의 친구들과 축구하게 된 그일까요? 그의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그일까요? 이것도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둘 다 될 것 같습니까? 얘는요. 그라는 사람이 그의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능동관계가 자연스럽겠죠. 축구하게 되는 수동관계는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분사 구문이니까 컴마를 기준으로 나눠서 각각의 문장처럼 해석하고 연결하시면 되겠죠. 시제가 과거라는 거 확인이 됐고요. 그의 친구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그는 심하게 발목을 삐었습니다. 축구하다가 발목을 심하게 삐었구나. 시간의 개념으로 동시동작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Built building in 19th century. The house is a historical landmark. 과거 분사 또는 현재 분사로 시작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분사 구문. 주절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the house를 기준으로 그 집이 19세기에 지어진 건지 그 집이 19세기에 짓고 있는 건지 말이 안 되죠. 과거 분사 구문. 그러면 19세기에 지어진 그 집은 역사적 랜드마크입니다. 깔끔하네요. 6번. Driven driving through the countryside, they enjoy the scenic views라고 나와있죠. 자, 과거 분사 또는 현재 분사로 시작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분사 구문. 자, 주절 주어 자리에 쓰인 대명사를 기준으로 자, 시골길을 운전하게 된 그들은 경치를 즐겼습니까? 아니면 시골을 운전하는 그들이 경치를 즐겼습니까? 결국 그들이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능동관계가 맞겠지 운전되는 수동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분사 확정 이렇게 보시고요. 자, 시골길을 운전하고 갔습니다. 그들은 경치, 풍경을 즐겼습니다. 그들이 시골을 운전하며 가다가 또는 가는 동안 아주 좋은 경치를 즐겼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것이 자연스럽겠네요. 자, 시간적인 의미, 동시동작의 의미로 현재 분사구문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Recovered 또는 recovering from COVID-19, he is now suffering from several side effect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과거 분사 또는 현재 분사로 시작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분사 구문이네요. 자, recover라는 것은 회복하다라는 뜻인데요. 주절 주어 자리에 쓰인 he를 기준으로 회복이 된 건지 회복을 하는 건지 이걸 보시면 되겠죠. 자,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그는 이게 맞겠네요. 몇 가지 사이드 이펙트는요. 이건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부작용으로부터 is suffering,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걸리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 그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진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팠던 기간은 일주일이 안 되는데 이 부작용으로 한 3달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마치 멀미를 하는 것처럼 속이 굉장히 니글니글거렸어요. 그래서 진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 recovered 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제 B번 문제로 갈게요.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분사구문을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분사구문 만드는 건 이제 가볍게 느껴집니다. As he didn't know what to do, he just stood there. 자,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그가 몰랐기 때문에 what to do, 무엇을 할지 그는 그냥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요것도 배운 거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자, 부사절 집중해서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니까 생략. 부정 형태입니다. 그러면 얘를 ing로 바꾸고 didn't 쓰지 않고 ing 바로 앞에 not을 붙이는 거죠. 따라서 not knowing what to do, he stood there.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just가 빠졌네요. 이거 하나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의미 파악해 볼까요? 과거 시니까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냥 거기에 서 있었어요. 무엇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2번, as she was surprised by the news, she couldn't say a word. 접속사, 주어, 동사, 그리고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의 패턴입니다.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지우고, being으로 만들었는데 그 뒤에 과거 분사가 있으니까 being 삭제하고 이렇게 가야겠네요. Surprised by the news, she couldn't say a word. 과거 분사로 시작한 과거 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면 그 소식에 놀라게 된 그녀는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져야겠네요. 3번, as the letter was written in haste, it was difficult to read. 접속사, 주어,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전치사 덩어리, 주어, 동사, 어려운이라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읽기에 어려웠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접속사 삭제. 자, 같습니다. 그런데 명사니까 얘를 삭제하되 얘를 the letter로 바꿔주신다고요. being으로 바꾸되 pp가 있으니까 being도 삭제. 그러면 written in haste, the letter was difficult to read. 서둘러 쓰여진 또는 급히 쓰여진 그 편지는 읽기 어려웠습니다. 괜찮을까요? 4번. Because he doesn't have enough money, he can't buy the car. 접속사, 주어, 동사, 부정 형태네요. 컴마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접속사, 삭제, 주어 같으니까 삭제. 얘를 ing로 바꾸고 얘는 삭제입니다. not을 붙여야겠죠. 그러면 not having enough money, he can't buy the car. 나눠서 볼게요. 현재 시제죠. 충분한 돈이 없어요. 그는 그 차를 살 수 없어요. 야, 충분한 돈이 없으니까 그 차를 살 수 없다. 가볍게 그냥 인과관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혹은 원인의 분사구문 보셔도 되겠고요. 5번, when she was surrounded by her friends, she felt very happy. 자, 접속사, 주어, 동사인데 특징 보입니까? 컴마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녀가 둘러싸여져 있었을 때 그녀의 친구들에 의해서 그녀는 매우 행복했다가 되겠죠.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니까 생략, being으로 바꿨는데 그 뒤에 pp가 있으니까 being도 생략. 그러면 surrounded by her friends, she felt very happy. 과거 분사 구문입니다. 그럼 되는의 의미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녀의 친구들에 의해 둘러싸여진 그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의미 파악은 아무 문제 없어요. 6번, when the boy was left alone, he started to cry. 접속사, 주어, 동사가 또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입니다. 그 소년이 혼자 남겨졌을 때 그는 울기 시작했다. 접속사 생략. 자, 같으니까 생략하되 얘를 더 보이로 바꿔줘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being으로 바꿨는데 그 뒤에 pp가 있으니까 being도 생략. 그러면 left alone, the boy started to cry. 이렇게 된다고요. 자, 과거 분사 구문입니다. 되는의 의미를 적용해 볼게요. 홀로 남겨진 그 소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할게요. Although he was born into a poor family, he never gave up his dream 이라고 돼 있어요. although 접속사죠. 주어 동사가 또 이렇게 특징이 보입니다. 컴마 다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비록 그는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만 그는 결코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접속사 생략, he 생략, being으로 바꿨는데 그 뒤에 pp 있으니까 이것도 생략. 그러면 born into a poor family, he never gave up his dream 라고 되겠습니다. 과거 분사 구문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게 된 그는 결코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보게 되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된 그는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런 논리 관계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말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웬만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상황상 이게 예상 밖의 상황이니까 양보의 의미로 파악해줘도 괜찮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과거 분사구문과 분사구문의 부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꼼꼼히 복습 부탁드릴게요. 하다가 잘 안 되면 도움 요청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다음 시간 이제 58강 유닛 58으로 갈 텐데 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일부 등장하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게 자주 등장하는 패턴인데 그래도 제가 이거를 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에서 담았습니다. 완료형 분사구문, 분사구문에 시제가 적용이 되는구나. 독립분사구문은 또 뭔가요? with 분사구문,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중심으로 더 잘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이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과정에 더 적합하긴 하고요. with 분사구문은 중학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